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굉장히 핫하죠. 주간보호센터 창업. 저희 굉장합니다. 요즘에. 2023년도에도 창업하시는 주간보호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투자 대비 수익 구조 영상을 아, 만들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일전에 주간보 창업 구조를 제가 좀 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엑셀 자료를 공개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렸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보셨나요? 혹시 잘 활용하셨어요? 네네. 보증금하고 평수, 임대료만 넣으면 투자 비용부터 대략적인 순수익까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최대한 간단히 제공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 도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표님께서 정말로 잘 활용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까, 이번에도 더 잘 활용하시라고, 그리고 또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자료나 서류 같은 경우에는 기반 지식이 있어야지 뭔가 활용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투자 대비 수익 구조 엑셀을 제가 만들려면 주간보 창업 과정을 우리 대표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투자 비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이게 정말 신뢰성이 있는 제공 자료구나라는 걸 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할까 말까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할까 말까 결정하는 과정은요, 가장 처음에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입니다. 내가 주간보호센터를 왜 창업하려고 했는지, 왜 창업하려고 하는지, 창업할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대표자로서 일만 할지 시설장으로 일할지, 얼마나 이 일에 몰입할 생각인지, 몇 시간 동안 일할지, 다시 한번 정말 확실히 주간보호센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도 창업을 해야 할지, 이런 그 생각과 고민들, 여러분 정말 삽을 푸기 전까지는, 진짜로 계약서를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이게 투자라는 게 꼭 돈만 투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업을 고려하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2년 늘어나서 나중에 한 2년 뒤, 3년 뒤에 저희한테 전화 와서 이제 좀 해볼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고심하다가 창업을 하시게 되면요,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면 상관없어요. 고민만 하고 안 하시면 괜찮은데, 이렇게 고심하다가 창업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창업 이후에 안정되는 시간도 계속해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아, 뒤에 돈은 투자되지 않더라도 결국에 우리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게 도움이 되시면 다행인데, 창업을 하신다면 어쨌든 뭐 창업을 하시는 거 괜찮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도 대단한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할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수익 구조 과정에서 돈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은 돈으로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시간은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야, 어쨌든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예, 부동산을 알아보는 과정이 있겠죠. 예, 바로 그 손품 팔기와 발품 팔기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손품 팔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통 활용해요. 그래서 임대 물건들을 상가라든지 아니면 매매 물건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발품 팔기는 손품 팔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모아놓은 그 스크랩 자료를 가지고 상가들을 실제로 방문을 해보고 계약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야너도 창업할 수 있어, 영상을 제가 카드를 올려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더 추가해서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계약을 하거나, 또는 소방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런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각각 억 단위가 들어가요. 예, 소방 탱크도 없고 소방 기본도 안 돼야 되고 억 단위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없으면 억 단위 들어가요. 예,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이제 투자가 되겠죠. 생각지도 못하는 투자 금액들이 되겠죠. 예산에 잡지 않은 투자 금액들. 예, 이 단계를 제대로 하신 경우에는 보증금, 임대료,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철거 비용 이런 정도가 들어가겠죠. 보증금 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다르니까 변동되는 값으로 둬야 되겠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00평당 저희가 350만 원 내외에서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외 광역시들 비싼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너무 비싸면 주위 건물들의 시세를 확인하고 정말 괜찮은 곳이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다, 이런 곳이라면 시세를 확인해서 최대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을 때 부대 비용들이 투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손품 팔기, 발품 팔기의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계약을 하셨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네, 바로 건축사 계약 단계입니다. 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건축사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유자 시설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변경의 필요, 노유자 변경에 대한 프로가 누굴까요? 이 허가사항에 대한 프로가 바로 건축사님이시죠. 건축사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역마다 보통 많이 하시는데 용도 변경에 대한 금액은 제각각인데 적게는 한 2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설계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근데 저는 이제 통계를 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500만 원 이내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노유자 변경만 좀 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건축사님을 찾는다고 해서 물론 주간보호센터를 잘 설계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저희와 같이 가 설계 실제로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운영해보고 많이 오픈해본 도움을 받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건축사님은 어떤 분이어도 상관없지만 실제로 건축사님이 주간보호 설계를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변경상 노유자 변경상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이 비용은 정말 쓸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설계 비용이 아니라 아예 계약부터 공사 비용 자체가 다 날아갈 수가 있으시니까요. 설계 안 하고 그냥 공사했다가 설계가 되고 나면요,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설계 다 됐다 그러면 인테리어 해야 되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본 자재들이 많이 올라서 평당 110만 원 이상은 일반적인 금액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기본적인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를 많이 해보신 소장님들하고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말씀드려요. 왜 모든 과정들을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출근하셔가지고 진행하시다 보면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을 하고 각각 그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그 타임테이블 만드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따라서 이쪽 인테리어 예산에서 소장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 110만 원에서 평당 한 200만 원까지, 이것도 뭐 평당으로 잡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한데 이렇게 잡아드리는 게 통계에는 도움이 되니까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저는 인테리어 투자하기보다는 인테리어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요.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어르신이 즐거워하는 요소들에 더 많이 투자를 하시고 프로그램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 뭐 소방, 뭐 증이설이 있어요. 증설하고 이설하고 그다음에 전기, 설비, 뭐 장애인 이런 부분들 되게 생각할 게 많아요. 근데 이 단순 인테리어 비용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산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비용이 110만 원이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인테리어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오픈 단계죠. 설립 서류에 대한 업무 비용에 대한 이런 처리 비용, 설립 서류를 돈 내고 만약 맡긴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외할게요. 제외하기로 하고요. 간판부터 집기, 비품, 뭐 차량 구입,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픈하기 전에. 물론 오픈 이후에도 차량 같은 경우에 뭐 집기, 비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시니까 예산을 좀 더 추가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후에는 어르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수익으로 추가해서 어르신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차량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차량 비용하고 초기 집기 비품 비용만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기 비품 중에서 슬링 운동기구, 뭐 수치료기, 뭐 자전거, 뭐 그 외 운동기구, 힐링 물품, 뭐 인지 프로그램 도구들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구입하는데도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또한 구입하는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들어가겠지만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평균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에 예산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100%다 여기서 합산해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간다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오픈 시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 물건에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 오픈하시게 되면 요양보 선생님, 사회복지 선생님, 시설장님, 조리원님, 간호조무사 선생님 등 뭐 일단 어르신 한 분이라도 들어오면 기본 인력이 있어서 기본 급여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급여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또 하셔야 되고요. 홍보비, 운영비 뭐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한 6개월 최소 6개월 동안은 인건비, 운영비 각각 월 한 1,000만 원 정도는 잡아두셔야 안전합니다. 뭐 적게 잡으면 더 적게 잡을 수 있겠는데 예산이라는 게 크게 잡아놔야지 안전해요. 그래서 뭐 약 1,000만 원씩은 월별로 6개월 정도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투자 단계, 처음 그 할까 말까부터 오픈 이후의 투자 단계를 거쳐서 주간보호센터 오픈이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이사이에 계속 물어보시고 저희 이제 무료 컨설팅 있죠? 제 추천박스 무료 컨설팅. 예, 그 덕분에 제 일정 굉장합니다. 네. 그 강의 중에도 무료 컨설팅이 있어서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공헌하고 최대한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